안녕하세요. 율럽TV입니다. 시즌제로 방영되고 있는 펜트하우스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풀리지 않았던 과거사가 공개되는 등 대서사의 마무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리뷰에서 정리해드렸던 주단태의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이 공개되며 주단태에게 연민의 감정까지 생기게 했었죠. 물론 그 연민의 크기는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과 같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회 예고편 뇌피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청아아트센터 상주음악가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뮤지컬식으로 오디션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최종 결선 무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디션 무대를 살펴보면 센터엔 베로나, 그리고 하은별은 베로나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뮤지컬의 메인 역을 베로나가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곳이 심사위원석으로 보이는데요. 심사를 딱 2명만 하고 있죠. 한 명은 청아아트센터장인 천서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빈 피라모닉의 주의자 클라크 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의 심사평가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서진은 당연히 하은별에겐 최고점, 베로나에겐 최저점을 주겠죠. 그러나 클라크 리인은 역시 베로나에게 최고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심수련이 클라크 리를 만났던 상황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심수련은 클라크에게 베로나를 부탁하고 싶어 만나자고 했었죠. 그녀가 무엇을 부탁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베로나가 노래를 잘하니까 잘 좀 봐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부탁이라면 이미 베로나의 실력을 잘 알고 있는 클라크에겐 큰 의미가 없는 부탁이죠. 그렇다면 심수련은 클라크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서시 한 곡 좀 뽑아달라고는 안 했을 테고 베로나를 탈락시켜달라고는 더더욱 안 했겠죠. 저는 왠지 오윤희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혹시 오윤희 사건과 관련한 진실의 메시지를 베로나의 뮤지컬 파트에 넣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한 건 아닐까요? 세계적인 지휘자인 클라크는 뮤지컬 오디션 기획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이죠. 과연 심수련이 오윤희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부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탁일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이 상주음악가 오디션이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굵직한 경연 무대는 시즌별로 한 번씩 있었죠. 시즌1에서는 청아예고 입시시험 무대, 시즌2에서는 청아예술제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대에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씩 발생했었죠. 청아예고 입시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민설아는 헤라상으로 떨어졌고, 청아예술제에선 베로나가 주단태의 트로피 공격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무대의 공통점은 전부 어른이 아닌 아이들 중 한 명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주음악가 오디션에서도 아이들 중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상이 이번에는 하은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일단 이 무대의 주인공은 하은별 아니면 베로나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베로나는 이미 시즌2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베로나를 제외하면 당할 사람은 하은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한 약한 여자 하은별은 이젠 약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약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7회에서는 자신이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착각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그 상태의 심각성이 드러났었죠. 그녀의 약한 모습에 약 담당 진분홍도 꽤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환각 상태와 무대의 긴장감이 겹치면서 무대 중이던지 아니면 무대가 끝나고 난 뒤던지 하은별 역시 민설아, 베로나와 같이 어떤 추락사고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하윤철이 하은별을 찾아와서 오윤희 사건의 기억을 되찾게 하려는 모습이죠. 만일 위에서 언급한 뇌피셜이 맞다면 이 장면은 상주음악가 오디션 전의 장면이겠네요. 하은별은 그런 하윤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볼 때 하은별은 그날의 기억이 전부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은별의 기억이 돌아오더라도 은별이는 지금 당장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엄마인 천서진이 오윤희 사건의 진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려준 오윤희를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자신의 엄마를 선택하게 될지 하은별의 결정이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주석훈이 주단태의 회사인 제이킹 홀딩스에 입사하면서 자신의 아빠 밑에서 일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주석훈은 악마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악마가 돼야죠 라는 말과 함께 본격 악마 코스프레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석훈이 주단태 밑으로 들어간 것이 그의 진심이 아닐 것이라 예상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말 그대로 악마 코스프레 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주석훈은 베로나에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베로나가 계속 자신의 옆에 있다면 주단태가 또다시 베로나를 해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또한 주석훈은 전혀 비밀스럽지 않게 주단태 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심수련도 자연스럽게 베로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심수련 역시 주덕훈과 사전에 어떤 합을 맞춘 느낌이죠. 주덕훈은 주단태 밑으로 들어가며 주단태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며 그의 악행을 캐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덕훈은 과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천서진이 로건리에게 의문의 약을 투여하는 모습이죠. 지난 7회에서 하윤철은 로건리에게 마법의 약을 투여하며 로건을 좀비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로건은 의식을 찾자마자 바로 심수련부터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로건이 의식을 완전히 찾아버리면 천서진의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천서진은 그저 로건의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만 하며 로건 가족에게 인계하고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을 목적이었죠. 그런데 로건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는다면 로건이 천서진이 원하는 돈을 받도록 놔둘 리가 없죠. 따라서 천서진은 로건의 의식을 다시 잠재울 어떤 약을 투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서진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건 옆에는 의사 하윤철이 있죠. 하윤철은 천서진이 몰래 약을 투여한 정황을 알아채고 약을 다시 바꿔치기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로건의 친형 알렉스 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알렉스는 여전히 도박에 빠져있는 찐단테를 찾아왔는데요. 알렉스는 찐단테에게 You remember me, right? 하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알렉스와 찐단테의 접점은 찐단테가 알렉스와 로건의 대화를 엿들었던 그 시점밖에 없죠. 알렉스는 찐단테가 자신과 로건이 나눈 10조에 대한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요. 현재 로건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천서진, 하윤철, 그리고 찐단테 이 3명만이 알고 있는데요. 알렉스는 그 10조에 대한 행방에 대해 캐물으면서 로건의 생사에 대해 좀 더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윤희가 시계에 녹음한 음성을 듣고 주석경이 친딸임을 알게 된 심수련은 주석경이 기도원에 갇혀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뒤 그녀를 구출하러 옵니다. 동네북 조비서는 오늘도 심수련에게 처맞고 있네요. 주석경은 기도원 안에서도 크레이지 모드를 이어가는데요. 석경이는 이미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한테까지 버림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신일 수가 없죠. 아마 나중에 심수련이 자신의 친엄마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믿지 못할 상황까지 온 듯합니다. 한편 심수련 등장 소식을 들은 주단태가 기도원을 찾아오는데요.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주단태는 주석경을 완전히 없애버릴 생각인 듯합니다. 빨리 석경이가 무사히 구출되고 친엄마 심수련과 눈물의 포옹을 하는 순간이 왔으면 하네요. 천서진이 청하예고 이사장실에 기물을 파손하고 있네요. 심수련은 청하재단의 지분 일부를 사들인 뒤 현재 청하예고 이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아마도 천서진은 천수지구 개발권을 청하건설이 아닌 도해건설이 땄고 심수련이 그 도해건설의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광분하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이제 천서진에게 남은 카드는 로건리 하나밖에 없죠. 희대의 악녀 천서진의 최후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주 금요일은 도쿄올림픽 개막식 생방송 관계로 펜트하우스 8회의 결방이 확정적입니다. 이렇게 올림픽이 미뤄진 경우는 처음인데요. 결방 기간 동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틈틈이 뇌피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